네, 반갑습니다. 구미시장 장세용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보수의 심장에 파란을 일으키다, 이렇게 처음에 제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언론에 많이 나왔던 제목을 썼습니다만은 지금 파란이라기보다는 지진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대구 경북에 현재 지진이 계속되고 있고, 저는 지금의 상황은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제가 이 여진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 대구 경북이 이제 얼마나 변화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척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앞으로 저를 비롯해서 지금 우리 구미시는 의원들, 시의원이 원래 9명이었고 나아가서는 도의원이 6분 가운데 3분이 도의원이라고 하는 정말 이때까지 유례없는 그런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는가, 이런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의 고민은 2가지입니다. 상당히 강도가 깊게 진행되어야만 이 여진이 계속될 것인가, 저로부터, 아니면 어느 정도 온건하게 도리어 진행해야만 이 여진이 계속될 것인가 하는 도리어 2가지 고민을 계속 매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아주 강한 진도를 올려야 될 것 같은, 한 6도, 7도쯤 올려야만 될 것 같은 생각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될 때 너무 강한 반동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 때문에 대구 경북에서 저 봐라, 저 하고 있는 게 너무 위험하다, 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역습당하진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어느 것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가보지 않은 길로 가보고 있는데 이 길로 안 가봤더라면 정말 후회할 뻔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때에서는 자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리에서 우리 민주시민 여러분을 모시고 특강을 하게 돼서 정말 자랑스럽고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이 여의도까지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시게 될 것이라고 상상해온 것은 전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제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은 제가 구미시장으로 나서면서 상상했던 일과는 너무 많이 다른 일들이 나타났다. 사실은 너무 많은 인터뷰를 했고, 인터뷰에서 저는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신문에서는 다 반대로 정다른 해석을. 그래서 참 요즘은 약간의 언론 기피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들에서 전화 오면 아예 안 받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아주 목소리가 괜찮은 기자라 하더라도 전화번호를 좀 더 살펴보고 무슨 데일리 이런 게 있으면 아예 안 받는,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복잡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저 이제 제 고향을 한번 바꾸고 싶다는 이런 생각으로 살아왔을 뿐이고, 그래서 자치분권이라고 했습니다만, 제가 사회운동을 대학생 때, 물론 지방대학 영남대를 다녔고, 영남대가 직면하고 있는 게 당시에는 바로 박근혜가 이사장이 되고 하는 그 과정들이었습니다. 사실 70년대 후반에 주로 다녔기 때문에 왕립대학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분위기가 은근히 나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장학금을 확실히 줬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입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게 학생운동으로 가게 됐던 계기였던 것이고, 그들은 이제 80년대 대구에서 온갖 별하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들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제 말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이제 발기전분, 이런 조직 저런 조직
맨날 이제 발기인이 되는 게 이제 하는 짓이었습니다. 그래서 발기인이 되고 나면 또 이상하게 또 되고 나면 그 뒤는 또 시들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발기하고 발기 안 해본 게 환경운동 뭐 이런 거는 발기 안 해봤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뭐 이런저런 걸 만들어 보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는데 가장 취미가 있는 인간형에 속한다. 뭐 이렇게 봐주시면 이번 일이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새로운 일을 한다는 데서 즐거움을 가지고 또 거기서 기쁨을 약간씩은 누리던 그런 인간이 저지른 또 하나의 일이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 좀 따주실랍니까?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서울 쪽으로 거의 잘 오지는 않았습니다. 또 대구에서 활동하다가 이래저래 뭐 교수도 잘 안 되고 하다가 이제 부산대로 또 가게 되면서 또 부산 가서 살았습니다만은 뭐 주로 부산도 자세히 잘 알지는 못하고 워낙 이제 해야 되는 과제가 많고 하니까 부산도 잘 알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퇴임이 이제 얼마 남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퇴임을 앞두고 이제 뭘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처음에 한 3년 전에 출마를 해야 되겠다. 국회의원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국회의원을 한번 나가려고 어떤 신체 검사부터 해야 안 됩니까? 이제 완전 중노동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를 했는데 건강이 약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미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선거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꿈꿨던 것은 기본적으로 이 대구 경북이라고 하는 것은 뭐 흔히들 동토의 땅 뭐 이런 말 하는데 저는 뭐 크게 동의는 안 합니다만 그래도 저 얼어붙은 것을 깨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얼음을 깨는 것은 뭐냐 뭐 바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늘로 얼음을 깨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정확한 바늘을 찌를 지점이 바로 이제 제 고향 구미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유리하다. 그 유리하다고 하는 조건은 바로 이제 대구 경북에서 출마자, 특히 경북에서 출마자에게 필요한 조건이 저한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죄송하지만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세요. 네, 예. 네네. 그게 바로 이 경북은 꼭 중요한 게 바로 지연, 혈연, 학연이거든요. 사실 제가 그 세 가지를 다 잘 갖추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학교 나왔고, 제가 고향에서 중학교까지 나왔고, 또 거기서만 뱅뱅 뭐 돌아다녔고, 저는 그 부산으로 직장을 옮겼으면서도 주민등록을 부산으로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부산 가는 게 썩 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주소를. 그래서 계속 이제 고향에다 주소를 두고 있었고, 이제 혈연, 뭐 잘 모르는 분은 잘 모르셨지만은, 우리는 한 동네에 한 1000년간 살아왔기 때문에, 복잡한 혈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적어도 뭐 할매, 뭐 엄마가 우리 제와 같은 성을 가졌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는 제가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출마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솔직히 말해서 서울에 와가지고 뭐 자리 한번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은 한 번도 없고 오직 고향에서 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이고 바로 이 고향의 문제는 바로 흔히 잘 알려진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 도시의 이름 자체가 뭐 박정희 시라고 바꾸자고 하는 뭐 그런 말까지 나왔던 그런 그 도시가 아닙니까? 근데 사실 우리 구미나 알력 속에 들어가 보면 정말 많은 걸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첨단 공업 도시입니다. 삼성, LG, 뭐 하나, SK를 비롯한 온갖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족보 있는 기업들은 다 구미에 다 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이 아주 첨단 기업들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사회가 아주 보수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 저희 선거도 바로 그 점을 짚고 나갔습니다. 짚고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그 기반은 바로 이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워진 경제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에 바로 이 어려움은 바로 첨단 공업을 도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는 이런 보수적인 정치적인 분위기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점을 사실 좀 부각시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좀 되는 사람에게 그렇고 그러면 또 대화가 전혀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별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또 이미 이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이런 말하면 이미 한물 간말이지만 제가 참 고민했습니다만 전문가라는 말을 또 썼습니다. 도시재생정책 전문가라고 해서 실제로는 제가 공업도시 출신이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해나가면서 뭐 역사 전공이니까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뭐 유럽, 미국 뭐 이런데 현대사의 동향을 살펴보니까 한 20년 전부터 이제 이 도시재생이란 말이 크게 유행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가 뭐 자료로 알아보기도 하고 뭐 직접 가보기도 하고 이런 데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공업도시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역사에서 보니까 한 50년 정도는 번영하다가 큰 위기를 맞는 것을 사실 봤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의 공업도시 우리가 잘 알려진 뭐 울산, 마산, 창원이죠. 구미와 비슷하게 지금 공업도시로 성장했던 도시들이 지금 크게 다 거의 다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특별히 경제 순환 주기 이론을 꼽지 않더라도 거기서도 본다면 역시 50년 정도를 하나 주기로 보고 있는데 역시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미 서구에서도 바로 그런 경험을 겪고 있고 이 도시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두고 많은 이제 고민을 하고 현장을 들어봤던 것이 나름대로 사실 뭐 도시재생 정책 전문가는 아니지만 또 선거하려면 약간의 또 뻥도 쳐야 되니까 도시재생 그 뒤에 뭐라고 쓸까 이미 이제 사실 이 이명박 때 전문가라고 하는 것들이 낙동강 뭐 강을 다 파디비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라는 말을 써도 되는가 실제로는 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여기는 좀 약간은 의식이 좀 약간은 우리 생각과는 좀 다른 데이기 때문에 이 전문가란 말을 써도 괜찮지 않을까 했고 이 말을 걸고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가지고 선거 못 치른다고 했습니다. 도시재생 첫째는 무슨 말인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도 바꿔야 된다는 압력을 되게 받았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걸 어떻게 끝까지 선거를 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알게 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알게 되는 게 제가 말하는 도시 재생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래서 도시 재건축, 도시 재개발 주로 이래 받아들였습니다. 뭐 그렇게 말하면 또 그게 아니라고 말하진 또 안 했습니다. 희망을 줘야 되니까요. 약간의 또 사기성이 있는 게 낫겠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도시재생 정책 전문가란 이 말로 계속 밀고 나갔었고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계기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저는 우리 구미가 이미 사실 한 5년 전에 그 수출액이 387억인가 엄청난 수출액을 가지고 한때 우리나라 수출액의 11.3%를 수출했습니다. 엄청난 도시였던 거죠. 그게 지금 한 5년 사이에 이제 확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5% 정도, 원래는 5% 정도도 잘 안 될 것 같아서 많은 분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이게 바닥이냐? 제가 이제 자신을 못합니다. 내년이 바닥일지 후내년이 바닥일지 이 구미의 많은 시민들이 지금 어려워하고 있고 이제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는 게 시장이 되고 나서 뭐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물론 도시를 운영하고 경영하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 기본적으로 이런 경영자를 넘어서 이제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이제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 또 나아가서는 또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게 시민들의 말을 들어주고 이제 위로해줘야 되는 거 위로자 치료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을 다독여주는 것이 또 제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이 세 가지를 역할을 이제 수행하고자 노력합니다만 또 한편은 지금 이제 엄청난 또 소용돌이 속에
휩쓸려져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박정희 대통령 문제, 그리고 이제 새마을 문제, 이런 이게 지금의 현안이고 전혀 해답을 내리지 못한 채로 저는 여기에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뭐 하나 제대로 해놓은 것도 없는데 여러분들 앞에 가서 무슨 말 하겠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드는 것도 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 특히 이제 구미 시민들의 마음은 뭐 특히 이제 자칭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하는 그런 분들의 애착은 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특별히 마음에 가진 것이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뭐 그분을 통해 가지고 이 심리적인 어떤 뭐 자존심을 찾는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들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두 번째로는 바로 새마을이라고 하는 새마을 조직에 2만 명이 넘습니다. 저도 이렇게나 큰 조직인지 몰랐는데 2만 명이라면 이 구미는 젊은이들이 많고 또 청년 소년이 많기 때문에 성인 인구의 10분의 1이 바로 새마을 조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저희 고민인데 기본적으로 새마을은 관변단체입니다. 관변단체이기 때문에 시장의 뜻에 따라서 대처로 오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동안 있던 새마을과를 바꾸겠다. 시민 공동체과로 바꾸겠다 해서 지금 이제 완전히 뭐 자기네들 말로는 폭발 직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첫째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 문제와 본격적으로 연관된 것은 지금 그 새마을 테마 공원이라고 하는 한 7만 5천 평, 그게 지금부터 한 3, 4년 전부터 추진이 되어서 만들어진 그 공원입니다. 거기에 약 907억이 든 지분이 이제 우리 구미시가 반, 돈은 실제로는 경북도는 큰 돈을 안 들이고 국비가 또 많이 든, 그러나 주도는 경북도가 주도해서 만드는 이런 새마을 테마 공원이 있고 거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이제 새마을 운동 전시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시관이 온갖 논란이 있어서 특히 국회에서 구미시장이 문을 열고 있지 않다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해서 제가 이제 10월 1일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엄청난 비난이 제게 쏟아진 게 아니고 도지사한테 쏟아졌습니다. 아무 내용이 없거든. 제가 이제 실제로 선거 전에 저는 역사학도니까 역사가는 어쨌든 근거를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자료가 있든지 눈으로 직접 보든지 그리고 직접 제가 가보니까 정말 웃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어때 차라리 뭐 조그마한 이런 건물 하나에 이런 방에다 전시해놔도 될 내용을 큰 건물을 907억을 들여가지고 전시해놨거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렇다면 이거 가지고는 이걸 내가 운영하라고 한다면 운영할 자신이 없다. 그래서 이제 차라리 돈이 좀 되려면 우리 민족독립기념관으로 바꾸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하면 경북에 민족독립운동기념관이 있는데 안동에 있습니다. 안동에 있는데 안동 시내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안동 뭐 김씨가 어선 김씨들의 들에서 민족 독립운동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분들이 다 옛날에 양반들은 다 산골짜기 안 살았습니까? 꼴짜기에서가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차라리 이 구미에 갖다 놓으면 기차역 옆에 갖다 놓으면 대구에서도 찾아오고 그래서 수지가 또 안 맞겠나 해서 그 논의를 이제 불러일으키자 싶어서 저도 어떻게 본다면 좀 이 구미의 내막을 잘 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박수가 나오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씨알이 안 묻혔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이 새마을 테마공이라고 이 숭고한 전당을 왜 거기에 함부로 문을 열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저게 공격이 이제 계속 퍼부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도저히 우리 구미시장으로서 나는 못하겠다. 그래서 도지사가 맡아라고 계속 이제 했고, 그럼 이제 도지사가 이제 맡다가 이제 독박을 쓸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두고 볼 일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하나 잘 몰랐던 게 이 큰 건물 907억짜리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새로 건물을 하나 또 짓는다는 걸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박정희 대통령 유물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 유물관, 유물이 뭐냐? 돌아가시고 고인이 되고 난 다음에 청와대에 있던 이제 온갖 것들을 이제 어디로 원래 갖고 왔나 하면은 영남대로 갖고 왔습니다. 영남대 박물관에. 그때 이제 박근혜가 이제 이사장이 되기 때문에 왔었고, 그때 이제 저희들은 아주 별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가 왔나 협박을 해가지고 저는 좀 봤습니다. 뭐냐 하면은 본인이 썼던 것도 있지만 주로 그 외국의 사제를 또는 그런 귀빈이나 오면 선물을 주고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게 많았습니다. 저도 구미시장 되고 나니까 어디 가면 선물을 많이 줍니다. 처음에는 저거 내주나 싶었는데 아니고, 시장에 주는 거는 이게 이제 시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박정희 대통령이 받았던 그런 것들은 이제 국가 재산인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지미국 국가다 시대였기 때문에 직거락한지 잘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하여튼 그걸 이제 전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전시했다가는 이제 지금 한창 짓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안 짓고 싶고 돈도 없습니다. 2년 뒤에 전국체전을 해야 되는데 전국체전에 지금 1,300억이 드는데 돈이 없습니다. 빚이 현재 1,871억이고 돈이 없는데 이제 제 앞서 두 분들은 다 도지사를 꿈꿨던 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걸 가지고 이제 현재 어쨌든 돈은 없는데도 전국체전을 이제 들썩 이제 한다고 좀 해나왔습니다. 맨날 잠이 안 오는 거. 실제로 저희 제일 큰 고민은 2년 뒤에 전국체전을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입니다. 박정희고 새마을이고 나발이고 진짜 솔직히 그거보다 더 급한 게 이제 전국체전 할 것입니다. 그런데부터 불구하고 이제 현재 또 돈도 없는데 그래도 안 지으면 또 무슨 소리 할지 모르니까 이제 짓고 있는 게 그 박정희 대통령 유물관이라고 짓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또 몇 년 전에 지어놓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건평 704평에 아닙니다. 704평의 부지에 건평이 365평 되는 민족중흥관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생가 바로 앞에. 있는데 이제 또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이제 그렇다면 이게 박물관, 1급 공립박물관이니까 1급 공립박물관이라면 그렇다면 차라리 이름을 구미 현대사 박물관이 하든지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구미를 비롯한 옛날에 선산, 저는 강건의 인동 출신입니다만 이런데 다 옛날 큰 도시들이었거든요. 옛날 조선시대로 말하면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더 오래된 사만시대의 고분들이 아주 많은 곳이며 다 공양토로 다 말아먹기도 했고 좀 남았지만 그 유물들이 온 흩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박물관을 하면 안 되느냐. 사실 이제 구미에서 젊은 분들이 많고 특히 어린 육아맘들이 많습니다. 육아맘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애들 데리고 어디 갈 데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존경하는 우리 구미시 우리 민주당 시의원 두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이선우 우리 청년 대표, 우리 이지연 의원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생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만은 특히 우리 이지연 시의원이 맡아 있는 선출된 그 지역은 신도시 지역입니다. 농촌도 있지만 신도시인데 막상 가보면 공원이 없고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21세기 도시인데 여전히 만드는 거는 1980년대, 70년대 마인드.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도시인 것이죠.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늘 항의 겸 하소연을 듣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을 이제 박물관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한번 냈다가 그 뒤로부터는 저는 박정희 흔적 지우기다.
박정희 흔적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가 짓고 내가 지으니까 어떻게 보면 장세용 흔적 아닙니까? 제가 지금 짓고 있으니까 어쨌든 박정희 흔적 지우기라고 해서 지금 뭐 엄청나게 시청 앞에 지금 뭐 온갖 현수막, 가로막이 붙어 있고 뭐 벌써 7월 1일부터 제가 취임할 때부터 현수막을 치기 시작해가지고 현수막 친다 이거 뭐 그런 것도 했고 지금 텐트도 치고 해가지고 태극기 부대가 지금까지 막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가로막에 보면 저희 조부님 이름까지도 분리 나와가지고 지금 이름은 안 분리 이름도 참 분리 나와 있습니다. 뭐 저 할배 전시하려고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참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뭐 그렇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일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이제 부딪힌 게 10월 달이 들어서자 또 이미 머리가 아파져 왔습니다. 소위 이제 박정희 대통령 이제 추모제 10월 26일 날 가야 된다고 10월 달에 들었으니까 이제 은근히 이제 협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실제로 제가 취임하는 날 이제 계획서를 갖고 왔는데 그 전날 보니까 충원탑에 간다. 그건 1번 아니겠습니까? 2번 생가 방문돼 있었습니다. 이거 생가가 어디야? 생가가 어디야? 당연히 거기라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생. 내가 어떻게 생가 방문하나? 나는 못 간다. 그런데 이제 생가 방문 안 한다는 말 듣고는 이제 또 그쪽에서 사람들이 또 왔습니다. 또 뭐 저희 뭐 선배가 되고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와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머리를 짜냈는 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5대 독립운동 가문이라고 하는 왕산 허이 선생의 가문이 바로 우리 구미에 있습니다. 최근에 그 안동의 임청각을 서로 뭐 어떻게 하신다 대통령께서 뭐 이런 관심을 가지고 하지만 그 가문 못지않게 온 재산을 털어서 민족운동을 했고 그 가문들 거의 모두가 큰 우리 민족운동에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손들이 정말 지금도 갈 데 없이 살아가는 데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념관을 하나 지어놨습니다. 지어놨고 그래서 이제 그 기념관을 그러면 제가 먼저 가서 왕산 선생의 이제 상이 건물 안에 들었으니까 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가겠다. 그리고 거기 드리고 난 다음에 가깝습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물으니까 다행히도 큰절하라고는 하지 않아서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러 가더라고요. 했는데 이 사진이 온 데 또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장세용 견절했다. 하면서 이제 온통 뭐 SNS에 지조 없는 뭐 장세용 하면서 좀 그렇게 뭐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번 또 갔었기 때문에 뭐 그 다음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농성이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압력을 받아서 나는 가지는 못한다 하는 게 제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누구한테 눌려서 하라고 해서 해본 적 없다. 그래서 나는 이런 상황에서는 가지 못한다. 이렇게 있고 마침 대구에서 있는 그 대구의 뭐 언론인들이 초청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 양 간 김에 여러 사람이 듣는 데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지 못하겠다. 그렇게 했고 엄청나게 시끄러웠습니다. 그 대신에 도지사가 가가지고 이제 눈물을 흘리고 뭐 박정희를 뭐 어찌하지 않는 사람은 경부선 다니지 마라. 이렇게까지 말해서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제가 직면하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의 관계가 이제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이 박물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그래서 또 이제 국감에 불려갔습니다. 불려가가지고 실제로 참 놀랍지만은 그럼 이 새마을이 있고 새마을 회관이 있지만은 또 구미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새마을을 비롯한 여러 조직에서 가장 많이 이용해 먹는 시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 이용해 먹는 집단이 있습니다. 여성들입니다. 여성.
여성들을 가장 많이 이용해 먹었지만 여성 해관이 없다고. 그래서 참 그 대단하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원래 뭐 좀 해주면서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너무나 말을 잘 들으니까 특별히 뭐 여성 해관 하나 지어줄 필요도 없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끔 그래서 여성들의 모임에 가면 한마디씩 합니다. 한마디씩 하는데 제가 한 말에 대해서 가장 꽃같게 생각하는 쪽이 누구냐? 소위 여성 명사들입니다. 제일 꽃같게. 그분들은 또 말을 막 또 지어내요. 제 말을 못 알아듣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지만 말을 아주 지어내가지고 온 도시에 퍼뜨립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도 늘 간 데마다 이야기합니다. 여성에게 잘 비해야지 제가 성공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성 시의원들 이런 분들은 또 열심히 일하고 그분들은 이제 소통을 계속 하다 보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성들이 달라지면 우리 구미시가 달라질 수 있다. 맨날 옛날처럼 물론 김장 담는 봉사니 뭐 이런 거 하는 거 좋지만 이 첨단 도시에서 50년 전에 하던 일 하지 말고 이제 딴 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제가 자꾸 딴 거 하라고 하니까 더 괘씸한지도 모르겠어요. 생각이 안 나니까 50년 동안 하던 일을 하지 마라 하니까 아마 이분들이 지금 기분이 썩 좋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새마을과 경북에는 그 도의 새마을과가 있고 도청에 있고 또 다른 시군에는 뭐 새마을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비슷한 뭐 관광 새마을과 무슨 새마을과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만 구미만은 또 새마을과입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이것을 처음에는 사회단체 지원과로 하겠다 했다가 이번에 이제 시민 공동체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여전히 어떻게 보면 관변단체도 새마을과가 제일 큰 조직이고 그러고 기타 관변단체 많습니까? 또 그걸 다루는 개가 있고 또 관변단체가 아닌 또 사회단체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한 4개의 과가 나오는 거 물론 그 수석 그 개는 새마을 개라고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새마을과 폐지, 새마을과를 장 시장이 폐지했다 이래가지고 이걸 언론에 이제 대구 경북에서 그나마 좀 유력 언론이 이제 대구 매일신문하고 영남일보인데 사설까지 쓰고 뭐 온갖 것들을 하면서 이 기자들이 이 장 시장이 잘못하고 있다. 우리 대구 경북의 자산인 박정희의 흔적을 지우고 또 새마을을 지우고 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사설까지 쓰는지 미치는 이것들 제가 그 정도로 하고 있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뭐 그런 일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아닌가 이제 의회 의장이 잠깐 보자고 해서 가니까 새마을가로 하지 않으면 자기네들은 절대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구만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내가 지금 이때까지 시장이 되어 보니까 모두가 자기네들의 뜻에 따르라고 요구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는 시정 움직일 수 없다. 따라서 나는 처음부터 무너진 꼴 못 보인다. 내가 뿌려졌으면 뿌려졌지 나는 굽히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해놨습니다. 아마 8일까지는 뭐 결정이 될 것인데 뭐 저는 만일에 부러지게 되면 이제 이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마 어떻게 될는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한번 해보자 하는 게 뭐 저희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싸움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리면 아드레날린이 확 솟는 그런 기분입니다. 힘이 탁 솟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시골 땅에서 대구 경북에서 그냥 이제 막무가내 그냥 싸워오기만 했던 저의 삶. 그래서 한겨레 신문에서 그 기자가 왔길래 그래서 뭐 이래저래 인터뷰를 했는데 제목을 잘 뽑아주셨습니다. 인간 장세의 직진이 인생. 제가 직진했다. 그러면 사실 꼭 직진하지는 못했습니다. 수없이 마음이 흔들렸고 특히 저는 괜찮다고 저는 제 멋에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저희 아내나 자식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사실 뭐 이때까지 지금 원래 구미에서 자랐으니까
땅도 많이 있었고 했습니다만 뭐 공부한다고 다 팔아먹었고 옛날에는 사실 대학 다니는데 돈이 너무 들었습니다. 이게 땅값이 별로 되지 않았었고 그러다가 뭐 이것저것 한다고 부동산 투기도 못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이제 집 하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집 식구에게는 늘 이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잔소리를 많이 할 때는 저도 반항을 적극적으로 하는 이런 남편으로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이제 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제가 많이 힘들다는 걸 알고는 집에서 큰 잔소리를 좀 안 하는 요즘은 그나마 좀 살기 좋은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겪고 있는 이런 현실을 간단하게 소개했고 현재 이제 구미가 참 어렵고 이제 지방의 이런 공업도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 제일 어렵게 된 게 이 구미가 수도권 규제 완화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원래는 지방의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들어가는 게 상당히 견제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노무현 대통령은 지방을 살해해야 된다 해서 지방의 기업들이 배려하는 이런 정책을 썼습니다만 그대로 이명박근혜를 거쳐오면서 또 김문수가 앞장서면서 사실은 수도권 규제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 완화되고 나니까 수도권에서 경북에서 제일 가까운 도시가 구미 아닙니까? 구미의 기업들이 이제는 가깝게는 충남으로 아까 양성조 지사 계셨지만 충남 아산 쪽으로 조금 더 가면 화성 쪽으로 더 가면 수원 쪽으로 기업들이 막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포항제철을 누가 들고 가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조선소를 누가 서울로 갖고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미에 있는 이런 기업들은 전부 다 첨단 기업 설비들이고 이 설비들은 마음만 먹으면 하룻밤 사이에 들고 갈 수 있는 이런 설비들 약간 과장하면 그래서 구미의 우리를 지탱해온 삼성, LG 이런 기업들이 또 그와 연관되는 기업들이 많이 수도권으로 가고 있는 그리고 제가 시장 처음 되고 난 다음에 화성시장을 만났는데 인구가 한 70만이 다 돼간다 벌써. 그래서 이제 굴을 만들어 달라. 원래 20만 넘으면 한 25만인가 50만이 넘으면 이제 굴을 하나 만들 수 있으니까 굴을 만들어 달라고 이제 장관에 요청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장 좀 제발 그만 보내달라. 얼마나 정말 듣고 나니까 기분이 안 좋은 말인지. 근데 한쪽에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바로 얼마 멀지 않은 이 경북 가까운 구미에서는 온 기업들이 오늘 떠난다 내일 떠난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선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만은 대체로 이제 구미가 50년 사이에 공업단지가 됐기 때문에 이 구미의 시민이 된 분들은 한 20년, 30년 좀 된 분, 오래됐고 그보다 짧은 분들도 더 많죠. 그런 분들 한 20년 정도 살면 대체로 시민들이 자기가 토박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박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이 구미 토박인데 이제는 먹고 살 데가 없다. 내가 이제 떠나야 되는가. 이미 주소는 어디 한번 알아보고 있다. 저 이제 경기도 쪽에 알아보고 있다. 내가 떠나야 되나 하면서 제 손을 붙잡고 우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안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제가 이제 좀 자신하기 어려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중앙에 와서 어쨌든 인사도 드리고 많은 분들을 찾아뵙고 제발 우리 구미에서 기업이 더 이상 떠나지 않고 또 적어도 20년, 30년 살아왔던 분들이 또 특히 토박이라고 하는 분들의 기본 조건은 자기 자식들이 이제 이 구미의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들어가면 자기를 토박이라고 대처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여기서 계속 자식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지금 호소를 하고 다닙니다만은 국가적으로 이제 큰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어떻게 하면 다시 이제 구미를 살려낼 것인가 이것이 이제 저희 이제 기본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이 구미는 최첨단 도시다 보니까 이제 ICT 최첨단 도시 아니까 전자정보통신과 관련되어서 최첨단 도시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물론 모바일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구미가 도시라고 보여지지만 실제로 찾아보니까 섬유업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섬유업들은 이제 첨단 섬유, 요즘 말하는 이제 탄소 섬유 뭐 이런 것들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구미에서 아주 유명했던 기업이 그 제일모직이 있었잖아요. 제일모직 옷 안 입어본 사람이 옛날에 없었습니다만, 제일모직은 지금은 이제 일본계 기업인 그 도레이라고 하는 기업이 갖고 있습니다. 도레이가 갖고 있는데 정원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야, 여기다가 어떻게 산업박물관을 한번 짓고 싶다 했는데, 이 정원이 옛날 그 이병철 회장이 직접 아주 관심을 기울이고 만든 정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이 구미가 정말 기업의 역사가 있는 곳이다. 이런 역사가 함부로 무너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삼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병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또 따로 적어도 여기서 새로운 공업을 일으키고 또 여기서 많은 노동자들이 여기서 현재 살고 있다고 하는 점,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했었고, 사실 저는 구미가 그동안 늘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래서 오직 기업만이 우대받았다 이래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이제 가보니까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기업들이 오직 불만뿐이었습니다. 기업을 생각해 주지도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고, 노동자들을 만나니까 노동자들은 더했습니다. 구미의 노동자들은 물론 민노총은 세력이 아주 약하고 한노총 세력이 강합니다. LG가 이제 한노총의 본거지거든요. 한노총 출신이 이제 국회의원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한노총이 늘 지금까지는 저쪽 당을 지지했었습니다. 한마디로 보수정당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 이제 한노총이 쪽에서 이번에는 자기네들이 후보자들을 검증해서 지지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심사를 당했고 5사람이 갔는데 제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례 없이 제가 민노총은 물론이고 한노총의 지지를 함께 받는 후보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길 수 있던 기본 바탕은 제가 아까 뭐 지연혈연 어쩌고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거는 제가 나설 수 있는 제 마음의 그냥 기반인 뭐 약간의 이제 좀 나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들이고, 한노총과 민노총이 함께 지지해 준 게 사실은 가장 큰 제가 승리의 기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분들을 늘 동지라고 부르고, 그래서 아쉬운 게 뭐냐 막상 묻습니다만 크게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자가 잘 사는 도시에서 기업도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기업가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동자에게 잘해주라. 노동자가 마음이 편해야 노동자가 주거가 안정되고 노동자가 고용이 안정돼야지 훌륭한 제품이 나올 수 있고, 더구나 첨단 제품 아니냐. 첨단 제품들은 바로 노동력의 심리적 안정감에서 나온다. 물론 기술이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런 점을 이제 계속 강조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게 아니라고 말한 기업인들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기업인과 노동자가 공존하면서 구미를 새롭게 만들어 보자 이렇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10만 노동자가 행복한 도시, 그것이 또한 이 구미에서 제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시간이 나면 많은 기업에 방문을 합니다. 물론 아주 대표가 있는 기업인도 있고 그 밑에 뭐 전무 또는 뭐 상무가 있는 기업도 있지만, 그네들과의 의견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구미를 만들 수 있는 데 동참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가, 미래가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제 행정가이면서도 또한 이제는 정치가이기 때문에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는 점, 그 비전은 마침 구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삶의 그 조건. 그래서 사실 구미는 산도 좋고 물도 좋고 또 덜도 느릅니다. 그래서 이 경북도 23개 시군 가운데 농업 생산력이 5, 6위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뭐로 하느냐? 주로 쌀 농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 돼지를 많이 키우고. 그래서 저는 이 어른들의 왜 쌀농사만 하느냐. 그걸 갖고 지금 이제 10월 15일 날 이제 대토론회 하마자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시킨 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 하는 데마다 손해봤다는 너무나 이제 억울한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서 이 들판을 이제 새로운 농업 생산의 기지로 만들어 보자고 지금 이제 해서 호소해볼 작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호소는 제 뭐 시정 비전은 이렇게 돼 있죠. 참 좋은 변화, 행복한 구미. 뭐 요즘 행복이 다 유행입니다만은 어쨌든 과거와 다르다. 변화하고 있다. 이 변화에 이제 같이 동참해보자. 그리고 정말 내실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나가보자. 해가지고 무슨 뭐 자치, 소통, 혁신, 복지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가운데 기본 큰 틀은 제가 이제 도시재생 정책 전문가라고 또 약간 뻥을 쳤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구미가 첫째 제1공단 이게 이제 구미의 심장이고 제일 중심이거든요. 구미 특징은 보통 보면 도시가 있고 옆에 공단이 있고 뭐 그래 안 됩니까? 그런데 구미는 공단이 있고 동네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이 하나의 도시를 옆에 만드는데 이 만들어진 도시들이 크지를 않은 것입니다. 공단이 5개가 지금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중심지도 그러니까 이제 부심이죠. 부지도심도 한 5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심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뭐 도시를 이끌고 나갈 인적 자원의 중심부터 시작해가지고 물적 자원의 중심 이런 게 없는 것입니다. 그 정도 되면 사실 뭐 백화점 같은 것도 중심에 뭐 있고 중심에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중심이 좀 비어있는 그런 게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미역 앞에 있는 원도심도 별로 큰 도시로서의 파워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은 그 제1공단 한때의 자랑이었던 제1공단도 이제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1공단이 비어서 이제 이걸 이제 소위 뭐 도시 뭐 재생 또는 뭐 구조 고도화 뭐 이런 말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여기 이것이 쉽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제 이 시민들의 이해관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총론에서는 동의하는데 강론에서 들어가면 기업의 이익들, 개인의 이익들 또는 노동조합의 이익들 이런 게 맞물려 가지고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까지는 또 앞서 이제 시장은 도지사를 꿈꿨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덮어가지고 누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만 크게 그만 슬쩍 덮어가지고 넘어가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구미 시민들은 지금은 뭐 자기 이해관계가 좀 안 맞으면 무조건 이제 들고 나서는 것입니다. 전국 체전을 한다고 뭐 이런저런 큰 건물 짓는데 한쪽에 볼링장을 넣기로 했는데 볼링장을 이제 한쪽에 레인을 좀 크게 넣는다고 하니까 볼링 업주들이 전부 달려와가지고 뭐 시위를 하고 났습니다. 그래서 볼링 업주들이 그러면 이제 죽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저분들의 현재 재산 상태를 이래 말하면 안 되잖아요. 조사하면 안 되잖아요. 갖고 와보라 이렇게 했는데 전부 다 잘 사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들어준다. 끝까지 못 들어준다 했어요. 정말 어려운 노동자들이 온다 아니면 뭐 못 사는 도시 재생하다 보면 사실은 보면 또 억울하게 밀리 나가는 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분들의 말씀은 제가 100배 들어야 되지만 먹고 살만하고 외제차도 굴리면서 이래 와가지고 떠드는. 그 문제는 이제 이 도시가 우리가 말하는 이 보수의 도시라고 하는 것, 또 특히 지방이라고 하는 거죠. 지방에는 특히 이제 대구 정도 되면 괜찮은데 이제 이런 도시는 토호들이 세력이 강하거든요. 묵제이 걷기도 하고 뭐 돈제이 걷기도 하고 이렇게 애매한 세력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네들이 묘하게 자기네들이 이제 이때까지 이 도시를 이끌고 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네들을 이제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렇게 보는데 사실 그동안
이 정치를 하든 시장이 되든 그런 사람들은 다 토들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이제 말씀드리려는 점은 낙동강 저쪽 사람이기 때문에 구미 쪽 낙동강의 중심이 현재 구미는 낙동강 서쪽이거든요. 저는 이제 구미가 커지면서 낙동강 동쪽을 흡수했습니다. 원래는 칠곡군 출신인데 면 하나가 이제 하나 달싹 구미시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동이란 곳입니다. 그래서 저 이제 원래 인동 장가로 이제 우리 유명한 땅이었는데 달싹 들려갖고 그래서 이제 이 구미의 토들하고 별로 제가 인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네들 만나면 하는 말이 나는 누구한테 빚진 바 없다. 빚진 바 없다는 말은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협박입니다. 나는 빚진 바 없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칼잡이 같기도 하고 주묵제이 같기도 하고 이런 삶을 현재 시장으로서 하고 있습니다만 큰 방향은 첫째 이 도시재생을 좀 성공해야 되겠다. 이 제1공단은 어쨌든 좀 새롭게 이 공업도시라고 하다 보니까 이 문화가 거의 없습니다. 살펴보면 없는 건 아닙니다만 구석구석에 좀 있는데 전혀 따로 존재하고 있고 이 문화를 좀 더 도심의 중심에 부각시켜서 문화가 또한 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또 알고 보면 또 이쪽 지역은 이 영남 지역에서는 불교가 제일 먼저 들어온 곳이고 도리사를 비롯해서 그리고 또 유교가 또 뭐 제일 먼저 들어온 곳 아닙니까? 또 나아가서는 또 상당히 또 그 근대화 이 근대화는 그러니까 일제시대 그러니까 한말 일제초 이런 때 어떻게 보면 식민지 근대죠. 식민지 근대와 연관되는 이 근대화가 가장 먼저 시작된 곳도 이쪽입니다. 그래서 식민지 근대를 많이 앞장섰던 분이 사실은 이제 우리 집안이라서 좀 미안한 마음도 이렇게 가집니다만 그 후에 그 뒤에 우리가 말한 산업화로 또 가게 된 게 또 이제 박정희와 관련된다고 한다면 이 지역이 어쨌든 가지고 있는 상당히 많은 유산들이 있습니다. 문화적인 유산, 산업적인 유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더 많이 밝혀내고 드러내고자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으로 이제 관광과도 하나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그리고 나아가서는 역사 문화를 새롭게 부각시켜 보자. 그리고 이제는 구미에서 회색 공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미로 많은 문화적인 향유를 누릴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게 하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특히 이제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 실제로 한번 찾아보니까 구미 신구의 한 30% 정도는 저소득층이었습니다. 좀 어려워.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길은 이제 특히 이제 자녀들이 학교에 보낸 자녀들이 급식 상태가 어떤가 하는 그런 것을 보면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급식을 제대로 못 해줬기 때문에 아직 서울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중학교 이제 무상급식을 제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급식도 작년에 겨우 됐으니까 급식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급식 받는 학생들을 보면 대체로 그 집 환경을 알 수 있으니까 대체로 30%가 저소득층이고 이런 것이 대체로 구미의 저소득층을 최대한 배려할 수 있는 복지 체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가 확 나빠지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자살이 늘어납니다. 특히 이제 젊은 층의 남성의 자살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아침에 가면 그런 보고를 받으면 무척 좀 우울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막을 것인가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구미에서 어떻게 하나라도 먹고 살려면 꼭 차를 하나씩 가져야 됩니다. 길은 많은데 맨날 길이 막히는 이런 도시. 그러니까 갑자기 성장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길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시민 탓이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큰 전망을 가지고 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이리저리 길을 막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길이 많아서 길이 막히는 그런 도시라고 해도 말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막상 크게
동쪽 서쪽이 이제 큰 축인데 큰 축의 도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로를 이제 새롭게 좀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묘하게도 그 공단으로 출근하려고 하면 동네가 부도심이 그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 바깥에서부터 사람이 승객이 꽉 차서 공장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차츰차츰 타가지고 많아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꽉 차버린 겁니다. 그래가 점점점 줄어드는 이런 교통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온갖 고민을 합니다만 여간해서 수지 타산이 잘 안 맞고, 실제로 제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 버스 회사들이 수지가 잘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엄청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싶어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트램 아시지 않습니까? 트램, 지하철은 안 되고 트램을 어떻게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한번 제안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성공 여부는 뭐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우리 구미공단의 ICT 산업이 아주 활성화된 그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전망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시킬 수 있다. 이미 사실은 이 삼성이 들어가면 스마트 시티라고 자기네들 건축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 구미라고 하는 이런 전망에 대해서 공감하고, 막상 삼성이 뭐 스마트 시티 만드는데 크게 도와주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러한 그 자산들을 이용해서 스마트 시티로서의 구미, 첨단 공업도시의 구미의 위상을 다시 살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특히 어제 큰 참모총장까지 왔습니다만, 그 이제 국방 드론 산업,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반들이 구미에 다 있습니다. 모바일을 만든다면 그와 관련되는 기본 섬세한 다양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빨리 전환시켜서 한 8개 종류로 대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신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크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3D, 뭐 탄소 산업, 구미시장 하려면 정말 똑똑해져야 됩니다. 온갖 여러 가지. 어떨 때는 저 농촌에 가서 무슨 뭐 쌀농사 어쩌고 이런 말 하다가 금방 또 전심이 먹고 나서는 공장에 와가지고 뭐 3D가 어쩌고 탄소 산업이 어쩌고 이런 말 하면 시차가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떨 때는 시차가 한 100년은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도시 안에 100년의 시차를 갖고 있는 데가 구미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노동자의 삶을 북돋우는 것도 중요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고, 물론 뭐 많이 이야기한 게 투자 유치를 강조합니다만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구미라고 하면 아까 말한 바대로 뭐 박정희 도시, 대구, 대구 가면 뭐 이미 깝깝하지 않습니까? 제가 부산 가서 직장 생활을 오래 했는데 부산 사람들 대구 별로 가본 사람이 없어요. 대구 사람들 부산도 얼른 많이 갑니다. 회 먹으러 가자. 또 무슨 시장에 가자 이런 거 많이 가는데, 참 이 부산 사람들은 대구 그 말로 가노? 저 말로 가노? 그거 뭐 볼 것도 없고 그 깝깝한데 왜 가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부산 가니까 놀라운 것은 부산 사람들은 저 오사카 이런 데 가는 게 예사로 생각하더구만요. 그래서 참 놀랐어요. 우리는 일본을 생각하는 게 독도 무슨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 경북 사람들은 독도 때문에 맨날 분기한다, 이런 것만 맨날 일본을 배웠는데, 대마도는 뭐 우리 땅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막상 부산 가니까 생각이 그렇게 다르더구만. 그러니까 우리 참 좁은 땅에서도 이 도시라고 가지고 있는 이런 속성들이 참 다를 수 있다 하는 걸 느끼고, 그리고 대구라고 하면 대구의 젊은이들이 스스로 떠나갈 정도로 대구는 깝깝한 도시라는 느낌이 아니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구미라고 하면 맨날 뭐 박정희 새마을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저는 이제 도시 브랜드가 너무 폐쇄적이라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강조한 게 이 도시 브랜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하나의 브랜드로만 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구미의 기득권 세력들이 하는 게 박정희만 하도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다. 자꾸 그래 주장합니다. 지금 아무도 보러 가는 사람 없습니다. 어제 문 열었지만은 몇 사람이 가가지고 좀 뭐 도청으로 항의 전화만 했고
볼 거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젊은 연시에 던 분들이 가도 볼 게 없다 하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가서 뭘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다양한 브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바로 관광 또 뭐 나아가서는 심지어 이제 구미는 음식 맛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업도시다 보니까 대체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음식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비싼 거는 안 먹고 그렇다고 아주 험한 것도 안 먹고 거의 값이 비슷합니다. 거의 비싸고 단지 뭐 좀 더 싱싱하나 안 하나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저는 늘 갈 때마다 좀 제발 좀 더 맛있게 하라고 가는 데마다 합니다. 원래 시장에 쓰는 판 공기가 좀 안 있습니까? 저는 밥을 많이 먹습니다. 이제 식당을 가지고 돌아다닙니다. 가서 이제 거기 가서 안 먹고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또 원래 먹성이 진짜 좋기 때문에 다 먹고 와서는 있는데 좀 더 맛있게 해봐라. 이런 이야기 꼭 하고 나옵니다. 예. 또 어떤 데 되게 맛없으면 한마디 시기합니다. 하고 다음에 안 온다 하고 이제 합니다만 어쨌든 좀 약간은 이제 험한 말도 해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미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좀 더 새롭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도록 변신을 거듭하고 나아가서는 새로운 자존심으로 우리 구미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막상 오늘 오신 시의원들한테는 제가 밥을 아직 제대로 못 샀습니다. 좀 죄송하다는 생각을 드리고 가다가 서울역에서 제가 뭐 좀 맛있는 빵이라도 하나 사서 드리는 이런 일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강의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게 1시 반 아니면 1시간 5분입니까? 40분 정도까지 강의하시면 되시고요. 그 이후에 질의응답 좀 받으십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사실 이제 공업 도시에서 이제 가장 지금 이제 가슴 아픈 점은 기업이 떠나가고 또 이제 현재 기업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 많이 이제 채용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많이 있고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공단마다 하나씩 짓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약속을 했고 우선 1차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집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이 떠나간다고 해서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의 자존심을 전혀 지킬 수 없다고 이제 하소연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구미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바탕에는 시민들의 동의를 어쨌든 최대한 끌어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장치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위원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했더니만 여기 대해서 또 반대가 들어왔습니다. 한 것마다 이게 반대입니다. 시민위원회를 하는 게 결국은 저게 무슨 박정희 관련 사업에 대해서 토론회 해가지고 어떻게 우물쭈 넘어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토론도 하지 말자는 겁니다. 토론 괜히 해가지고 엉뚱한 짓 하려는 것 아니냐. 여기 대해서 절대로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세력하고 제가 현재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해볼 것이고 그러나 고민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마구 싸우는 게 좋으냐 누구 말대로 타협하는 게 좋은 것인가 그것을 두고서 또 고민할 것이고 또 며칠 있으면 또 박정희 또 탄신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도 벌써 어제부터 추모제는 안 왔으니까 탄신제는 좀 올 수 없나 또 이렇게 지금 또 협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추모제도 안 갔는데 탄신제까지 내가 어째 가겠노. 나는 죽음 앞에서는 나 평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모제에 대해서는 나는 약간은 호의적이라 보다는 내 마음을 굽힐 뜻이 있지만 탄신제라네. 그거는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또 자꾸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집 아들이 오면 내가 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아들도 안 오는데 내가 왜 가노?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 소문은 안 내주시면 좋겠어요. 진짜 아들이 더 오면 그것도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좌충우돌 우왕좌왕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서 또 많은 분들이 지지해 주신 분들이 또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까지 또 불러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한번 나눠봅시다. 네,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혹시 우리 장세용 시장님에게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네. 주말에 아직도 박정희의 썩은 신자리 살아 숨쉬는 얘기를 들어서 마음이 아픈데요. 저는 이제 시민이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민주화 유공자고 촛불 시민혁명 개인 최다 활동 시정자입니다. 국가의 6천여 점이 진행했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뭐 삶의 궤적은 유사할 거예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박정희 독재 정권의 잔재를 쇄신하고 청산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동의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의 얘기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뭐 쇄신과 청산이 지역사회 분열로 가면서 지방자치분권으로 가는 데는 더디거나 저해되는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단체장의 고민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접점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뭐 늘 고민하는 게 그 접점이 어디쯤일까 하는 것이고 사실 이제 정치적인 일단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이 정치는 끊임없이 유동하는 게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지점에서 제가 포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박정희 이 문제 또는 새마을 이 문제는 제가 한다고 해서 과연 대구 경북에서 넘어설 수 있나 하는 자신이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느 지점에서 타협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처럼 이네들 계속 압박을 해오기 때문에 압박을 해오는데 제가 타협을 하면 이것은 항복이거든.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항복은 할 수 없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항복하면 저도 그 기자회견에 말했습니다만은 저보다는 이 대구 경북에서 오랫동안 이제 고생해온 분들, 대구 경북에서 고생해가 진짜 아무것도 안 된 분들 이런 것들 백수로만 남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가 줄 수 있는가 하는 게 제가 가장 고민하는 지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적어도 제가 어느 정도는 싸우고 대응하고 이기는 것도 보여주면서 나중에 이제 협상으로 가든지 할 때 그래도 이 사람들이 마음이 덜 섭섭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게 빨리 물러났어야 되는데 아직 못 물러났는데 대구 경북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이라는 이 직책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지역에서 민주화운동 해온 사람들을 좀 배려하는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내년 2월 되면 제가 이 직책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 뒤에는 제가 또 약간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의 영역 또 그런가 하면 제가 문을 날 수 없는 민주화운동을 그래도 해온 이 저 지역에서 해온 그런 한 사람으로서의 동료들에 대한 애정 그런 것을 생각하면 제가 이 마음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 우선 이런 걸로 변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앞에. 시장님께 질문 하나 하고 그다음에 건의사항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건의사항은요. 구미의 시외버스 대중교통 상황 좀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구미분들은 잘 아실 건데요. 터미널부터, 구미 터미널부터 해가지고, 그 동남쪽으로 가는 공단 정류장, 그 다음에 복지 정류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선산 그 시외버스 정류장이 있는데요. 냈다 보면 시설이 낡아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간 정차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승객들이란지, 뒤에 있는 자동차들, 이렇게 버스가 사고 우려가 있고요. 특히나, 공단하고 복지 정류장을 지나가다 보니 그 입석 승객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란지 이런 안전 개선 문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구미의 상세한 이야기를 그다음 그건 제안이고요. 그다음에 아마 많을 건데 서울 분들은 잘 모르실 건데 저희 영남 분들은 좀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 낙동강 수실 및 치수원 문제인데요. 제가 살고 있는 대구에서는 항상 권영진 시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다 구미 탓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구미에서는 항상 치수원 문제에 대해서는 대구 시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게 다 구미 탓이다라고 하는 대구 시민들의 반응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구미시의 입장에서 그리고 현재 중앙정부와 중앙정부와 그다음에 그 낙동강과 관련된 TK, PK 지역들과 그다음 그런 조율이라든지 이런 문제의 해결 방식은 없을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치수 문제는 제가 너무 머리 아파서 정말 제 앞길 앞에 있는 일들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제가 시장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비난받았는 게 대구에서 발행되는 언론들이 장 시장은 뭐 하고 있나, 치수 문제 결정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엔 이래 답했습니다. 대통령부터 밑에 시의원까지도 일당 일색일 때도 해결 못한 문제를 왜 내보고 해결하라는. 그래서 사실 이제 그것은 제가 시장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문제만 오래된 문제로서 시장이 해결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답하기 어렵고 이 머리 아픈 이야기를 여기서까지 듣게 될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터미널 이야기인데 갑자기 그렇습니다만 이제 구미에는 한때 구미가 막 도시화되면서 대전 이남에서 현금이 제일 많은 집안이라고 불리던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의 소유가 이 터미널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 벌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부 땅은 시로 기증했다는 말도 있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기증했는 건 아니고 기증했는데도 돌려줬더라고요. 저도 무슨 짓을 했는지. 그게 이제 터미널인데 이 현재 옛날만큼 이런 터미널이 장사가 잘 되지 않으니까 따라서 이제 현재 이 소유주 이 집안에서는 어떻게 장사가 좀 안 되고 나중에는 헐어 무너져 가지고 업종을 변경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상황에는 전국 체전 못한다. 그렇다면 업종 변경시켜도 이런 이야기입니다. 협박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는 공단에 작은 정류장인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 좀 지으라고 이야기했는데 못 짓겠다는 배째라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시의 돈을 몇 천만 원 들여가 화장실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옆에다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호들이 하고 있는 짓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이제 맨날 누구 때문에 돈 벌었다고 또 맨날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막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가는 데마다 돈 많이 벌었으면 돈 좀 내라. 이렇게. 이 도시 재생을 하려고 해도 참 문제인 게 그 집의 재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곳곳에 요 집마다 그 집 재산이 있으니까 얘네들 돈 아쉬운 바도 없고 도시가 어찌되든 관계없고 그런 사람 잘 돼도 관계고 못 돼도 관계없고 이런 사람이 지금 가장 큰 토호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정류장 문제가 그렇게 안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류장 할 만한 데가 있기는 있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발도 많고 그것도 맨날 또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네. 네, 혹시 더 질문 하실 분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없으시면 우리 수고해주신 장수영 구미시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